하는 사람도 아니고. 아니, CBS, 뭐, MBC적으로 제가, MBC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깜짝 놀란 게 29페이지 보면, 김대중 노무현의 10년, 잃어버린 10년이라고 MB가 얘기를 했는데, 유사하게 발언하셨어요. 좌절의 10년이라고 평가하셨는데, 깜짝 놀랐어요. 아니, 그러니까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이명박 대통령의 치세가 내가 그랬잖아요. 단군일에 이렇게 야비하고, 이렇게 정말 나쁜 놈들이 설치는 정치라는 건 이게 참 없었습니다. 그리고 뭐 방통대군이야 뭐 하여튼 뭐 별의별 썩은 놈들이 정말 우리 정말 국권을 주물르고 이렇게 하는 정치를 보고서도 그 이명박 정권을 탄생시킨 바로 그 연장대인 새누리당의 후보가 가장 막강하잖아요. 그럼 이것이 도대체 어떻게 설명하냐? 국민들이 5년 동안 이렇게 당하고 이렇게 실망했으면 지금 새누리당은 아주 희망이 없이 보여야 될 텐데 아직도 이렇게 기세등등하게 무슨 그 국민의 여론조사에 반을 점유할 정도의 이러한 지지율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이 민족은 도대체 어떻게 된 민족이냐 하는 개탄과 정말 회한과 눈물이 쏟아져 나오죠. 어떻게 해서 이렇게 정신 못 차리고 있냐. 그런데 그거에 대한 설명이 바로 이 얘기란 말이에요. 무슨 얘기냐면은 이명박 정권이 그나마 오늘 이러한 4대 강인이 이런 4대강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 전에는 무슨 운하를 파겠다고 그래서 무슨 배를 뭐 몇천, 2,000톤짜리를 뭐 그냥 몇십 미터를 그냥 엘리베이터로 들어올려도 턴내를 통과시키고 그러다 다시 뚝 떨어뜨리고 이런 미친 발상을 하는 걸 겨우 수정한다는 게 4대강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결과가 지금 사방에 독이 퍼지고 지금 국토가 망가지는 이런 형국인데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이명박이 견디는 이유는 뭐냐? 그것은 국민의 지지를 받기 때문이죠. 근데 그 어떻게 국민의 지지를 받느냐? 이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은 기나긴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너무도 당했고 이승만 이래 꾸준히 당했는데 이제는 안 되겠다고 그래서 그 김대중 오랫동안 민주투쟁을 하면서 그 고난의 역경을 보낸 그 김대중을 대통령으로 만들었고 국민들이 그렇고 노무현에게까지 연장해서 기회를 준 거예요. 국민들은. 그래서 너희들이 정말 새로운 정치를 해봐라. 그랬는데 이 10년 동안 잃어버린 10년이 아니라 우리로 볼 적에는 이 국민이 선택한 최대의 축복의 이 절호의 기회를 이 국민이 그들을 통해서 추구했던 그 진보의 모든 열망을 처절하게 좌절시켰다는 거죠. 그 좌절로부터 오는 실망이 너무도 깊기 때문에 반대급부적으로 이명박이 먹고 살고 있다는 거죠. 여기에 대한 처절한 우리 반성이 없이는 지금 이 난국을 우리가 이 총체적 난국임에도 불구하고 이 난국을 극복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난국을 극복하는 길은 이명박이나 박근혜를 비판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더 심각하게 김대중 정권과 노무현 정권이 잘못한 것을 반성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일단 이런 말씀이셨군요.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저 깜짝 놀랐어요. 네. 우리 민주개혁 세력의 어떤 10년의 성과의 어떤 한계와 문제점을 매섭게 추상같이 비판을 하고 계신데 그 비판이야말로 정말 애정어린 매였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 지난 10년의 적자, 승계자라고 주장하는 대권 주자들 반성 선생님 말씀대로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들로서는 당내에 항상 당권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 갈래가 있고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렵겠죠. 그거를 정면으로 지금 와서 노무현을 내가 부정한다 이래가지고 당내에서 어떤 위치를 가지고 있기도 어렵고 그래서 저는 그러한 현실 정치적인 입장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현실 정치에 있어서는 우리가 다 이해를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격려를 해줘야 되고 노무현을 두둔하든 김대중을 존경하든 다 그거를 너그러운 마음으로 포섭을 해야 되는데 나는 사상가의 입장에서 예를 들면은 내가 새만금 가서 그 어려운 데 가서 피켓 들면서 그 새만금 막지 마라. 노무현도 자기가 뭐냐면 여기다가 그냥 다리 놓고 이거 댐 막지 않고 소통시키면서 이걸 활용할 수 있다. 그렇게 다 해양부 장관까지 했기 때문에 다 잘 아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라도 사람들을 그 표 같은 걸 의식해가지고 결국 그걸 막아버린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노무현 대통령이 새만금은 안 된다. 이건 환경보전 차원에서 갯벌을 이렇게 죽여가지고 우리가 잃는 게 너무 많다. 그렇게 해가지고 안 했으면 이명박이 4대강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절대 못합니다. 그러면 국민의식을 왜곡시켜놨다는 거죠. 새만금도 그 방비한 그것도 서해 바다를 다 죽이고 이런 어마어마한 짓을 노무현 대통령 같은 사람은 그냥 눈 깜짝하고 해버렸는데 뭐 4대강이 아무것도 아니지. FTA가 뭐 이 사람이 한 거예요? 노무현이 한 거예요. 자기가 조중동을 관리 못해가지고 거기 밀리니까 뭔가 그 경제 대책이라도 획기적인 걸 내놔야겠다고 생각해보고 관료들하고 예비해보니까 FTA를 하십시오. 그러니까 그걸 또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바보짓이지. 그리고 남북 문제 같은 것도 자기가 대통령 되자마자 남북 문제를 갖다가 내가 누구보다도 먼저 뚫겠다. 이런 방식으로 대처를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그것도 뭐냐면은 내가 정치 구단이라 잘 아는데 하면서 특검 수용해가지고 남북에 뭐 이렇게 돈 오간 거 다 하니까 그 정몽원 같은 그 좋은 친구, 저 고등학교 후배인데 그런 친구들 그냥 생으로 주공으로 몰고 이런 일련의 처사들이 근본적으로 잘못됐고 그리고 그 IMF를 극복한다 그러는 방식의 김대중 대통령이 상당히 노력한 부분도 있지만 긍정적인 면이 물론 있겠죠. 그러나 기본이 뭐냐면 나라 팔아먹는 거예요. 비주체적으로 외국 자본들 다 끌어다가 뭐 통합하고 뭐 해가지고 결국은 미국 놈들이 원하는 경제 질서를 그걸 만든 사람이 김대중이에요. 그러니까 김대중의 경제학이라는 게 뭐냐 이거야 그게. 그러니까 어떤 의미로 뭐냐면은 김대중이나 노무현 같은 사람은 절대 이러한 철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아니라고. 미국과 대항하고 싶고 뭔가 싸우고 싶은 사람들이었는데 그래서 국민들이 그들을 대통령으로 몰아줬고 그러면은 야 CIA가 나를 총으로 쏘고 내 길로톤이 내 모가지에 떨어졌네. 이 대통령 됐으니까 이제 내 모가지 내놓고 야 니들 세상 다 덤벼라 말이야. 우리가 이제 좀 주체적으로 살아보자. 뭐가 두렵냐. 내가 임기 5년인데 겨우 5년 동안은 내가 물불을 가리지 않고 내 하나의 뚜렷한 족적을 이 역사에 남기겠다 하는 스타일로 정치를 했으면 오늘 우리가 이런 꼴이 안 오죠. 그러니까 누구든 뭐냐면 항상 정권을 잡게 되면은 야비하게 타협하고 나는 대통령 되면 미국에 사진 찍으러 가지 않겠습니까? 않겠습니다. 그래서 인기 받고 받아준 사람이 이제 사진 찍으러 갔잖아요. 그리고 가서 미국이 아니었으면 내가 지금 무슨 정치범 포로 수용소에 내가 있을 그런 미국이 얼마나 우리 한국의 자유를 수호해 줬습니까? 뭐 이따운 소리나 하고 앉았고 이렇게 되니까 뭐냐면 우리 민족의 좌표가 흔들린 거예요. 그런 정도. 그러니까 뭐냐면 누구든지 지금도 나는 대통령이 이번에 누구든지 되면은 미국을 가지 말고 먼저 북한을 제일 먼저 가야 되고 우리가 김정은 만나자. 내가 대통령 우리가 남북한 네가 어리더라도 내가 우선 우리가 만나서 정정당당하게 이렇게 우리가 앞으로 우리가 내 통치 기간 동안 뭐를 저기 하다. 그렇게 하면 누가 뭐라고 그랬어요. 그러고 나서 중국을 가고 그 다음에 러시아 가고 그러고 나서